네, 금요일 주주의 세계는 J트렌드 투자연구소 박우신 대표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이번 주 수요일 마감 전략에 이어서 예. 주주의 세계도 처음으로 출연을 해주셨어요. 예. 네, 하필 딱 첫 출연해 주시는 날 예. 시장이 빠지고 있는데 예. 그래도 낙폭을 좀 줄이고 있잖아요. 예, 그렇죠. 좀 선방해주는 흐름을 봤을 때는 한숨을 좀 돌려도 될까요? 그렇죠. 이거 보여주는 것 자체가 지금 그렇잖아요. 또 이제 제가 또 이 방송국까지 오는 시간 사이에도 지금 낙폭을 더 줄였더라고요. 네. 그래서 지금 사실은 보여지는 현상만 놓고 봤을 때는 굉장히 다행인 모습이라고 볼 수밖에 없을 것 같고, 사실 아침에 많은 분들이 놀라셨을 거예요. 네. 이게 그냥 단순 조정으로 보기에는 좀 조정폭이 깊었죠. 특히나 이제 나스닥의 조정폭이 워낙 깊었는데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사실 너무 많이 올랐으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8월 중순에도 한번 잠깐 시장이 흔들린 적이 있었어요. 근데 네. 그 당시에도 보면 다른 때 보면은 이제 본격적으로 조정에 돌입을 할 때 이제 하락을 하는 강도하고 일반적으로 소위 우리가 눌림이라고 표현하는 그러한 조정의 하락 강도는 좀 다르거든요. 근데 최근 들어서 나타나는 조정의 강도는 예전보다는 확실히 센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아무래도 너무 지수 레벨이 가파르게 올라오다 보니까 우리가 이제 말하기 쉽게는 뭐 밸류 부담이라는 표현들을 제일 많이 쓰겠죠. 그리고 차익 실현 욕구가 강해진다라는 표현을 많이 쓸 텐데, 아무래도 이제 너무 많이 오르다 보니까 조정도 좀 과거보다는 조금 더 화끈하게 받는 그런 경향들이 좀 있는 것 같고요. 다만 제가 봤을 때는 이러한 조정이 이제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좀 나올 수는 있는데 좀 짧고 굵게 나올 것 같아요, 지속적으로.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은 사실 뭐 아침에 굉장히 놀라셨을 수가 있는데 전반적으로 현재 시장이 돌아가는 흐름들을 봤을 때는 우려를 조금 줄이셔도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왜 뉴욕 증시 보면 항상 사상 최고치였거든요. 그래서 네. 저는 오늘 급락하는 걸 보고 올 것이 왔나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열심히 오른 데 따른 변동폭은 클 수는 있지만 대세는 변하지 않았다라고 보시는 거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오늘 아침에 이제 각종 뉴스들을 한번 검색을 해 보셨으면 사실 어제 미국 증시의 하락 원인 자체가 모호해요, 좀. 그러니까는 그 정도 하락할 만한 이유라고 보기에는 좀 모호한 것들이더라고요. 그러니까는 그동안 사실 좀 많이 올랐다가 확실히 좀 자리한 게 아닐까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제 하락을 어쨌든 했으니까 많이 오르고 하락을 이제 하루 좀 강하게 하다 보니까 거기에 맞춰서 이유들을 갖다 붙이는 거거든요. 근데 사실 그 정도 이제 시장이 현재까지 올라온 그런 어떤 상승의 동력 네. 자체가 끝났다라고 보기에는 거기에 맞는 표현은 없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네. 사실은 기본적으로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코로나 이후로 어떻게 보면은 장세가 한번 크게 바뀌었잖아요. 그 큰 줄기 자체가 변한 게 없다 보니까 이러한 뭐 하루나 내지는 뭐 이틀짜리 이런 조정이 나와도 이러한 부분들이 좀 폭 때문에 좀 무서울 수는 있겠지만 그래도 이제 기본적인 큰 틀은 바뀐 게 없다라는 거죠. 변동폭이 예, 좀 무서울 수는 있어도 그렇죠. 네. 예. 겁먹지 말자. 저도 사실은 겁은 나요. 그 근데 오전장에 뭐 하고 오셨어요? 그냥 교체만 조금 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사실은 주식이 이미 풀이 꽉 차 있기 때문에 네. 교체만 조금 하고 온 상황입니다. 그럼 교체를 한다는 건 뭐 어떤 건 팔고 어떤 건 들어가셨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시장이 워낙 셌는데 지금 주도주들은 모든 분들이 아실 거예요. 예. 소위 말해서 이제 그린 뉴딜과 관련된 종목들, 그리고 2차 전지 섹터들 이러한 쪽이, 그리고 뭐 언택트 관련주들 이런 게 이제 주도주였는데 그쪽이 워낙 세요. 근데 이제 이 포트폴리오라는 게 모두 주도주만 담고 있을 수는 없잖아요. 그리고 사실 어떻게 보면 시장 분위기에 따라서 같이 올라온 종목들도 있단 말이죠. 근데 이러한 어떻게 보면 이제 조정이 나왔을 때 여러분들이 하셔야 될 게 네. 제가 볼 땐 그래요. 일단은 강한 주도주 쪽으로 붙을 수 있는 가격대가 이럴 때가 아니면 잘 안 나온다라는 게 어떻게 보면 힌트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이제 거기에 따라서 그런 일부의 교체만 있었고요. 사실은 아침에 주식을 좀 줄여야 되나 고민은 좀 했는데 네. 돌아가는 상황을 봤을 때는 아직은 줄이지 않아도 되겠다라는 판단으로 교체만 조금 한 상황입니다. 그러면은 그 아침에 좀 변동성을 보였을 때 어느 정도 오른 종목에서 정리를 한 게 아니라 안 오른 쪽에서 정리를 해서 강하게 좀 오를 수 있는 키워드가 있는 쪽으로 따라붙었다라는 거네요. 네, 근데 이게 저 같은 경우는 원래 좀 마이너스 난 거를 까고요. 매도를 하고 네. 예, 그냥 오. 수익이 많이 나는 걸 좀 들고 가는 네. 쪽이라서요. 그래서 강한 쪽에 오히려 더 비중을 실었다. 그러니까 종목만 교체를 했지 뭐 전체적인 비중을 줄이거나 하는 움직임보다는 오히려 그 조정을 이용했을 때 교체에 대한 기회로 삼으셨다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평소에 좀 오. 사고 싶었는데 저도 이제 못 따라가는 거 많거든요. 네. 예, 그런 거를 살 수 있는 기회로 좀 일부만 좀 활용을 했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시장의 가장 큰 키워드가 지금 뉴딜, 뭐 예. 그린 뉴딜, 지금 뭐 수소, 풍력, 태양광 이쪽이 사실 제일 강한데 예.
오늘 시장의 변동성은 사실 계속 받쳐내졌던 쪽이 뉴딜 기대가 있는 쪽이 이제 종목들이 열심히 올라서면서 지수 낙폭 같이 줄이고 있어요. 네. 오늘 뉴딜 지수에 포함되는 종목들, 특히 BBIG 관련해서 뭐 원래 강했던 LG화학, 삼성 SDI, 네이버, 카카오, NC소프트 뭐 이런 쪽도 있지만 그동안 못 올랐던 쪽에서 지금 더존비주온, 펄어비스가 이제 포함됐다라면서 네. 오늘 급등이 나왔거든요. 예. 이런 부분을 봤을 때 확실히 이슈는 있는데 덜 올랐던 쪽에서의 반응을 기대를 해봐도 되는 건가요? 지금 KUD라고요. 그린 네. UD는 조금 다른 거죠. KUD 그렇죠, 같은 경우는 이제 KUD 부터. 지수, BBIG 지수가 이제 거래소에서 발표가 네. 된다라는 거고 지금 BBIG 각 한 이제 총 4개잖아요. 각 한 카테고리다가 10종목씩 지금 일단 가이드라인이 나왔단 네. 말이에요. 근데 이 종목들의 면면을 보시게 되면 사실 그동안 시장의 주도주 역할을 한 종목들도 특히나 2차 전지 쪽을 보면 많이 포함이 되어 있고 인터넷에 뭐 네이버나 카카오도 이제 포함이 되어 있죠. 근데 뭐 말씀해 주신 더존비지온이나 내지는 게임 쪽에 뭐 펄어비스 이런 종목들은 사실은 못 올랐어요 그동안. 네. 더존비지온은 길게 보면 많이 올랐는데 올해 한 해를 놓고 보면 오른 게 그닥 없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 KUDIL이라는 거는 사실 시장이 기대를 하는 게 소위 이제 KUDIL에 맞춰서 ETF가 설정이 될 거고요. 그리고 신규 펀드들도 생성이 될 거고요. 거기에 따른 소위 말하는 펀드의 이제 패시브 자금들이 유입이 돼서 수급적으로 원활해질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반영이 되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러한 기대감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그 결국은 n분의 1로 이제 패시브 자금이라는 게 어떤 종목의 비전을 보고 들어온다라기보다는 그냥 n분의 1로 쏜단 말이죠. 그래서 그러한 관점에서는 아무래도 이제 그동안 좀 쉬었던 종목들이 메리트가 느껴지는 거죠. 그래서 네. 그러한 쪽으로 수급이 좀 붙지 않았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맞아요. 그 BBIG는 대표적인 종목들은 사실 많이 올랐던 종목들이 많은데 상대적으로 지금 가지 못했던 더존비주온이나 펄어비스 쪽에서의 상승이 강하게 나오는데 그럼 이쪽은 못 올랐고 일단 지수 편입에 대한 기대감이 있다면 조금 더 갈 수 있겠네요. 오늘 근데 윗꼬리를 좀 달았어요. 예, 조금 더 갈 수는 있겠죠. 오. 예, 조금 더 갈 수 있다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 네. 물론 이게 조금 더 갈 수 있다라는 게 당장 뭐 월요일장 당장 다음 장에 바로 올라올 것이다라는 표현은 아닌데 네. 기본적으로는 현재 주가보다는 조금 더 높은 주가로 향후에 형성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지금 각각 뭐 2차 전지, 바이오, 인터넷, 게임, 뉴딜에 대해서 그 산업별로 되고 그 하나의 망라한 이제 BBIG K 뉴딜 지수까지 이제 개발이 된다라는 뉴스가 나왔는데 저희가 어제 뉴딜 펀드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나눴었거든요. 좀 예. 안정적인 성향을 가지신 분들이라면 뉴딜 펀드도 고려를 해봐도 좋을까? 라고 이야기를 드렸었는데 뉴딜 펀드 가입이 좋을까요? 아니면 그 안에 종목들을 매매하는 게 그래도 더 낫다라고 보세요? 이건 뭐 성향 차이고요. 그리고 일단 상품단에서 좀 말씀을 드리면 사실 저도 이제 증권사 출신이잖아요. 네. 증권사 출신들은 전부 알 거예요. 원래 처음 나오는 상품은 가입하면 웬만하면 다 수익 납니다. 그래서 이제 사실은 이제 수익이 낮다라고 어느 정도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서 소문이 났을 때 가입을 했을 때는 대부분 또 손실을 보거든요. 네. 사실 이번 펀드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게다가 이번에는 이제 하단에 대한 그 가이드라인도 있고 네. 거기에 더해서 정부가 어쨌든 정책적으로 보여주는 건데 사실 일전에 이미 소부장 관련된 게 1년 전에 있었잖아요. 그리고 거기에 대한 성과를 저희가 다 봤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사실 이 펀드 같은 경우는 성공을 할 수밖에 없는 일단 그런 부분들을 많이 안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수익률은 날 수밖에 없는 상품이라고 보고 있고 네. 다만 일단 제 성향은 사실은 펀드 가입보다는 당연히 주식을 할 것 같고요. 네. 예, 성향 차이인 것 같습니다. 뉴딜이라는 키워드를 봤을 때 오늘 K 뉴딜 관련한 종목들도 있지만 또 그린 뉴딜 관련한 종목들 신재생 에너지 쪽으로도 굉장히 활발하잖아요. 네. 그럼 이 두 축으로 봤을 때는 어느 쪽에 더 관심 갖고 계세요? 저는 이제 그린 뉴딜에 조금 더 관심이 많고요. 펀드 조성하는 쪽보다는 이제 그린 네. 뉴딜 쪽으로. 왜 제가 이제 그린 뉴딜에 관심이 많냐면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이틀 전에 마감 시황할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정부 정책에 지금은 관심을 가지셔야 돼요. 왜냐하면 말씀드린 대로 지금 코로나 이후에 그러니까 3월 말 이후에 시장의 큰 줄기가 지금 바뀌었단 말이죠. 근데 이 줄기가 바뀐 가장 큰 이유가 어떻게 보면 모든 나라의 공공의 지금 적이에요. 코로나는 공공의 적인데 거기에 맞서서 각국들이 지금 유동성, 소위 돈을 풀었단 말이죠. 네. 어떤 때보다도 지금 각국 정부의 역할이 중요한 때입니다. 그러한 상황에서 우리나라 정부 같은 경우는 지금 이러한 그린 뉴딜이라는 어떻게 보면은 이러한 정책을 지금 피고 있다라는 말이죠. 그래서 그쪽에 시장에 풀려 있는 유동성이 집중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그렇다면 돈이 몰리는 쪽으로 가셔야죠. 지금은 전형적인 정부가 쏟아낸 유동성으로 인해서 네. 세계 증시가 이제 화랑으로 가고 있는 그러한 시기이기 때문에 그러한 돈의 흐름을 따라가시는 게 일단은 맞을 것 같고요. 네. 그러한 관점에서는 그린 뉴딜이 굉장히 매력적인 그러한 섹터가 아닌가. 그리고 이제 네. 그러한 부분들을 시장이 이미 많이 반영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조금
너무 이분법적인 질문일 수는 있는데 덜 오른 쪽에서의 KNU딜 기대로 올라오는 펄어비스와 더준 비준이 그나마 이제 가격적인 부담은 덜하잖아요. 이제 시작을 했던 거고. 예. 근데 그린뉴딜 쪽은 이미 어느 정도 반영을 하고 있다라고 본다면 예. 어느 쪽이 지금 담기엔 더 매력적일까요? 저는 여전히 그린뉴딜 쪽에 조금 더 관심이 많고요. 네. 지금 조금 다르게 보셔야 될 게 지금 K뉴딜이라고 해서 이제 지수가 산정이 되는 방식 자체는 저희가 이제 기대를 하는 건 명백하게 하나입니다. 패시브 자금의 유입이거든요. 펀드 조정도 예. 되고 그러니까. 그러한 부분들에 대한 기대감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상대적으로 그동안 소외되었던 종목들이 좀 강하게 분출을 하는 효과가 금일 있었다면 사실은 이제 그린뉴딜 같은 경우는 가는 놈들이 더 가는 경향도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네. 시장에서 지금 주도 섹터의 역할을 분명하게 하고 있고요. 그리고 네. 사실 이 부분 같은 경우는 비단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유럽도 마찬가지죠. 지금 풍력 쪽으로 굉장히 지금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각국이 동조가 돼서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정책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 같은 경우는 그렇게 뭐 짧은 어떤 테마성으로 보실 건 아닌 것 같고요. 네. 조금 더 이제 실적이 나오려면 사실은 좀 시간은 걸리겠지만 그때까지 좀 투자의 영역으로 좀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네. 둘 중에 굳이 비교를 하시자면 저는 여전히 그린뉴딜 쪽에 조금 더 관심이 많다라고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네, KNU딜, 뭐 펄어비스나 더준 비주온도 분명 추가 상승 여력에 대한 힘이 있기는 하지만 매력도를 따졌을 때는 오히려 이제 그린뉴딜 쪽에 조금 더 집중을 해보자라고 이야기를 주셨어요. 그러면 이제 종목들 하나하나 살펴볼게요. 수소, 풍력, 태양광이 가장 강하잖아요. 예. 요즘에 2차전지는 워낙 이제 개별적으로 좀 움직이는 경향이 강하고 하나하나 보면 일단 풍력부터 볼게요. 예. 지금 시장이 어느 정도 차익 실현 욕구가 나올 때인데 또 이 종목들은 굉장히 고점에 있잖아요. 예. 이 종목들은 차익 실현을 무서워하기보다는 그래도 가는 종목, 가장 센 종목을 중심으로 잡는 게 더 나은 건가요? 사실 일반적으로 이 정도 올라 있는 종목들 같은 경우는 보유자의 영역이라는 표현을 많이 쓸 거예요 아마. 이제 가는 많은 건 분들이. 구경만 해야 돼요. 그러니까는 이게 참 따라붙으라고 얘기하기도 좀 애매할 정도로 지금 많이 올라와 있기 때문에 저는 그런 못 부분들이 들어갈 좀- 것 같거든요. 그렇죠. 왜냐면 그러니까, 윗리슨이 상한가 부근이고. 그러니까 사실 이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오늘 같은 아침부터 이제 빠졌을 때 그래서 기회라는 거지. 아. 예. 사실 이러한 종목들이 조정을 잘 안 주기 때문에 들어가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근데 뭐 예를 들어서 오늘 같은 경우도 뭐 오늘은 이제 아침에 빠졌다 올라왔으니까 과거 이제 올라오는 과정들을 보시게 되면 너무 많이 올랐는데 근데 다음 날은 더 올라 있고 다다음 날 더 올라 있고 결국 그 다다음 날 뭐 조정이 나와도 사실은 제가 한 3일 전에 봤을 때보다는 더 올라 있는 가격이거든요. 네. 사실 이게 굉장히 접근하기가 이런 부분들이 좀 어려우신 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리고 저 자체도 여기에 대해서 자신 있게 접근한다라고까지는 얘기를 못 하겠어요. 저도 그러니까요. 심리에 영향을 원래 매매라는 게 심리 영향을 많이 받잖아요. 근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쪽이 시장을 어쨌든 이끌어 가고 있고요. 이게 명백하잖아요. 네. 명백하고 거기에 더해서 사실은 지금 시장의 성격에도 너무 부합이 되는 섹터라는 얘기죠. 지금 이 코로나 전국에서 제일 부합이 되는 섹터라는 부분들 때문에 네. 이 부분 같은 경우는 계속 가는 말이 갈 수밖에 없는 것 같고 그렇다면 이제 없는 사람은 어떻게 할 것이냐. 일부라도 저는 좀 담아야 될 것 같고 장중 조정을 좀 이용을 할까요? 조정을 이용하면 좋겠는데 조정을 사실 오늘 같은 글쎄요. 날이 아침밖에 없었긴 해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게 뭐 말하기 쉬운 거는 이제 장중 조정을 이용해서 눌림목 자리에서 공략을 해라. 제가 제일 싫어하는 예, 말이에요. 라고 말을 하면 굉장히 쉬워요. 저 입장에서 네. 굉장히 쉬운데 아니 눌림목 자리가 뭐 나와야 공략을 하지. 뭐 이렇게 그러니까요. 표현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거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는 매매의 묘를 좀 살려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는 내가 이제 100을 가지고 있으면 일단 뭐 한 10에서 20만 투입을 해보고 소위 이제 간을 보는 거죠. 매매를 네. 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그 성과에 따라서 조금 비중 조절을 저는 할 필요는 분명히 있을 것 같고요. 네. 그- 오늘 지금 이 자리는 부담스럽잖아요. 지금 이 시간 지금 오후 2시에 지금 지금, 들어가기에는 조금 부담스럽죠? 부담스러운 종목들이 좀 많은 거는 같아요. 예. 그렇죠. 풍력이 제일 좋기는 하나. 예. 그렇죠. 근데 지금 들어가기는 애매하면 만약에 시작을 했어요, 장이. 그러면 장중 이제 시작을 했을 때 그때 얼마 오르지 않았네라고 했을 때 다음 주를 보면 예. 그럼 이 종목 한번 들어가 봐야지라고 눈여겨보신 풍력주 있으세요? 있죠, 당연히. 그리고 당연히 있는데 그건 것 같아요. 지금 이제 전반적으로는 좀 들어가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지금 시간 기준으로. 근데 사실 들어갈 만한 또 종목들도 있기는 있거든요. 찾다 보면. 가장 센 종목을 볼까요? 아니면 그동안 상대적으로 좀 덜 오른 종목에서 볼까요? 그러니까 안 올랐다라는 표현보다는 덜 올랐다는 게 맞는 덜 것 같고 오른 안 오른 거는 보시면 안 돼요. 덜 오른 거에서 좀 찾아보시는 건 맞을 것 같고 네. 좀 이제 그 관련된 섹터를 스터디하다 보면 여러 가지 아이디어들이 생길 수는 있거든요. 그러한 부분들에서 종목을 착안하는 게 어떻게 보면 또 하나의 방법은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주도주를 따라가는 게 어떻게 보면 가장 쉬운 방법인데 병행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주도주도 따라가되 지금 주도주가 너무 많이 올라 있어서 사기가 좀 버거운데
났을 때는 이제 미리 스터디한 종목들도 또 차근차근 담아가고 이게 양쪽이 병행이 되면서 네. 거기에 더해서 이제 매매 묘까지 살린다면 그나마 좀 매매가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예. 그렇습니다. CS 윈드, 지금 CS 베어링, 유니스네, 삼강 M&T, SK D&D까지 최근에 같이 가고 오늘 또 같이 시작하는 게 전선 관련주, 해적 케이블, 이제 해상풍력에서 이제 전기 끌어와야 되니까 네. 그러면서 오늘 뭐 현대 일렉트릭도 24% 급등 나고요. LS 붙은 종목들, KT 서브마린까지 움직이는데 이렇게 새롭게 시작하는 전선 해적 케이블 관련주들은 매매 관점 가능한가요? 매매는 가능할 것 같고요. 일단 사실 요즘 또 하나의 특징이 시장이 아무래도 이렇다 보니까 지금 레포트빨이 굉장히 잘 받아요. 이거 이틀 네. 전에도 제가 말씀드린 맞아요. 건데 LS가 이틀 전에 이미 레포트가 나왔어요. 관련된 레포트가 나왔고 네. 그 무거운 LS가 지금 움직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좀 부지런하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어쨌든 유동성 시장이다 보니까. 이 기대에 있는 이슈는 무조건 찾아내는 거잖아요, 시장. 그렇죠. 예. 그럼 이쪽이 새로 시작하는 쪽이니까 풍력 내가 너무 좀 부담스러우면 전선을 볼까라고 봤을 땐 괜찮아요? 뭐 나쁘진 않은 것 같아요. 결국은 이게 그린 뉴딜이라는 게 지금은 단순하게 풍력, 태양광 이렇게 이분법적으로 많이 나뉘어 있는 것 네. 같아요. 그리고 종목들도 한 2, 30여 개 너무 뻔하기는 해요. 근데 사실 이게 전반적으로 큰 하나의 섹터로서 물줄기를 잡아간다면 결국은 시간이 지나면 관련된 종목들은 굉장히 많이 네. 나올 가능성이 높고 관련된 섹터도 추가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그 부분들을 미리 선점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네. 주도주를 공략을 하되 트레이딩 전략으로 공략을 하되 이러한 어떻게 보면 진흙 속의 진주라고 해야 되나 이러한 부분들을 발견하는 묘도 또 살려가는 게 이쪽 섹터에서는 방법이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중에 좀 주의 깊게 보시는 관심주 몇 개만 골라주시면 안 돼요? 음, 풍력과 전선에서. 어차피 제가 공략주로 가져온 것도 풍력 아, 관련주여가지고요. 그래요? 그럼 조금 이따가 예, 들어볼까요? 예. 네, 그러면 일단은 풍력 쪽의 힘이 그 그린 뉴딜 안에서도 가장 세다. 그럼 수소 같은 경우에는 코오롱 머티리얼을 가다가 그 다음에 이제 효성중공업 예. 또 여러 이제 모멘텀이 겹쳐 있다 보니까 이쪽이 또 힘을 받았는데 보면은 수소도 다 오르는 게 아니에요. 일진다이아나 풍국주정 원래 강했던 친구들은 안 가고 최근에 네. 이제 새롭게 모멘텀이 붙은 쪽이 가면 덜 올랐던 쪽에서 안 올랐던 쪽에서 보는 것보단 그래도 강한 쪽에서 보는 게 맞아요, 이쪽도? 이건 조금 다른 방법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지금 대본에 보면 저 이거 보고 한참 웃었는데 네, 수소대장 휴중이라고 돼 있고 효종이. 태양광대장 한솔. 그래서 한솔이가 뭐지 전 이랬거든요. 사실. 하나솔루션. 예, 하나솔루션을 네. 한솔 그룹도 있는데 한솔이라고 하셔가지고 예. 효종이와 한솔이라고 제가 이름을 한번 붙여봤어요. 예, 제가 네. 이 부분을 보고 사실 저 혼자 요즘 좀 많이 느끼고 있었던 부분인데 제가 이제 처음에 이제 말씀을 계속 드렸던 게 코로나로 인해서 각국이 돈을 풀고 정부 정책에 어느 때보다 관심을 가져야 된다. 네. 이 말씀을 먼저 드렸잖아요. 거기에 대한 수혜를 어떤 이제 카테고리에 있는 종목들이 가장 많이 받을까? 아무래도 제가 봤을 때는 이제 그룹주가 되게 유망할 것 같아요. 아, 그러니까 예전에 보면 남북경협 이제 한창 얘기 나올 때도 보면 현대그룹주들 굉장히 강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런 형태로 어떤 정부가 정책적으로 드라이브를 걸 아. 때는 그룹주들이 굉장히 강한 아.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 보시면 이번에 어떻게 보면 이러한 소위 말하는 이제 그린 뉴딜로 인해서 수혜를 본 그룹사들이 몇 개 있죠. 효성도 한화, 그렇고, 예, 효성, 두산, 예, 두산도 그랬고요. 그리고 뭐 코오롱도 그렇고요. 코오롱도 그룹사죠. 예, 네. 예, 사실 뭐 코오롱 글로벌 이런 거 시장에서 관심 없었잖아요. 근데 이번에 엄청 많이 올라왔죠. 오, 그룹사라는 네. 좀 공통점이 있네요. 심지어는 사실은 실적은 되게 안 좋은 코오롱 플라스틱도 이번에 굉장히 세게 올라오고 있죠. 오. 오늘 같은 경우 저도 이제 보면서 놀란 게 이제 한화도 세게 올라오고요. 효성도 세게 올라오고요. 네. 그러니까 지주사들도 굉장히 세게 올라오거든요. 그럼 이쪽을 중심으로 보는 게 낫겠네요. 예, 저는 그쪽이 조금 더 메리트가 있지 않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은 수소의 대장 효성중공업 효중이가 맞나요? 예, 맞죠. 예. 그럼 이쪽도 따라 붙을 만한가요? 저는 지금 이 시간을 기준으로 얘기해 볼까요? 지금 효성중공업이 얼마인가요? 16% 급등하고 있어요. 아, 오늘은 좀 부담스럽죠. 부담스럽죠. 예. 그러니까 효성중공업도 굉장히 좋은데요. 효성 첨단 소재도 좋은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예, 그래서 그것도 하나 방법은 될 것 같고요. 상대적으로 좀 덜 올랐잖아요. 덜 오른 것도 있는데 내용 자체도 사실 첨단 소재도 괜찮은 내용들을 포함하고 있거든요. 괜찮네요. 예, 그래서 첨단 소재 정도 공략을 하시는 게 저는 조금 더 낫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태양광. 여기도 이제 하나솔루션이 대장, 한솔이가 대장이고 오늘 현대에너지솔루션이 상한가 갔어요. 예, 저 여기 와서 알았어요. 예, 제가 이제 그러니까요. 출발을 했을 때는 상한가가 아니었기 때문에 전혀 몰랐는데 와서 보고 좀 놀랐긴 했어요. 근데 사실은 그래도 탑픽은 어쩔 수 없이 하나솔루션인 것 같아요. 이게 가격 부담이 있다는 의견들이 좀 있어요. 근데 하나솔루션이 진짜 메리트가 많은 주식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는
태양광도 있고 이제 수소 관련된 모멘텀도 있고 해서 네. 사실은 이제 그 시장에서 주목하는 지금 섹터가 이제 뭐 한 4-5개 되잖아요. 네. 뭐 풍력이 있겠고 태양광이 있겠고 수소가 있겠고 2차 전지가 있겠고 네. 이게 공통적으로 결국은 그린 뉴딜과 이제 같이 가는 거잖아요. 근데 이 그림으로 놓고 봤을 때 그 중에 2개나 가지고 있는 회사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솔루션이 괜히 주가가 지금 많이 오르는 게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솔루션 같은 경우는 제가 눌림목 공략 얘기하고 싶진 않은데 좀 조정했을 때는 꼭 샀으면 좋겠어요. 하나솔루션은. 네. 결국에는 그렇게 표현을 해야 될 것 같고. 이 뉴딜 쪽은 차익 실현을 무서워할 게 아니라 힘이 센 쪽 가는 종목 안에서 잡아야 되는데 하나솔루션이 일단은 탑픽으로 보고 네. 계시고 섹터 안에서의 힘을 가장 좋게 보시는 건 풍력 쪽을 보고 계신다는 거네요. 예, 그렇죠. 예. 다 이제 장중에 이런 눌림목 구간을 이용해서 어떻게든 조금이라도 담으면서 대응을 할 필요가 있다라는 부분을 짚어주셨으니까 오늘은 좀 부담스럽지만 분명히 담아야 되는 섹터는 맞다. 예. 그래서 오늘의 종목 픽을 꼽아주셨다고요. 예. 저희 마감 때 나이백 갖고 오셨잖아요. 예, 예. 저는 나이백에 그 다음 때 바로 급등 나오는 거 보고 깜짝 놀랐거든요. 저도 놀랐어요. 저 뭐 아무 사람이 아닌데. 아무 사람인데, 사람이 예. 아닌데. 다음날 너무 많이 놀라서. 예. 기세로 오늘의 종목도 꼽아주세요. 예, 좀 고민을 많이 했는데 일단은 지금 오늘 시장의 화두는 풍력이에요. 어쩔 수 없어요. 지금 아침부터 힘들었던 시장을 지금 멱살 잡고 끌고 온 섹터거든요. 그래서 풍력 관련주를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 동국산업을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네. 일단은 앞서 지속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제가 그룹사에 지금 관심이 많거든요. 동국산업 같은 경우도 사실은 동국 SNC라는 이제 풍력 자회사가 있죠. 네. 이 동국산업이 지분의 50%를 현재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동국 SNC는 굉장히 많이 올랐어요. 제가 동국 SNC는 관심이 많아서 사실 꾸준하게 좀 추적을 했던 종목인데 한 몇 달 전엔 2,000원짜리였을 거예요. 지금 뭐 8,000원이 넘어 있을 거고 굉장히 많이 올랐는데 물론 동국산업도 올랐지만 상대적으로 좀 덜 오른 측면이 있어요. 아무래도 동국산업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는 이제 매출의 80% 정도, 70% 정도라고 해야겠네요. 70% 정도는 이제 철강 쪽에서 나오고요. 이 철강이 대부분 또 자동차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제 자동차 섹터라고 어떻게 보면 보실 수도 있는데 네. 20% 정도는 이제 풍력 쪽에서 이제 윈드타워 쪽에서 매출이 발생을 하고 있고요. 구체적으로는 동사가 가지고 있는 동국 SNC 지분이 50%가 있고요. 그리고 동사가 이제 지분을 100% 갖고 있는 신한풍력발전이라는 또 회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회사들을 통해서 윈드타워에 대한 매출이 한 25% 정도 현재 발생을 하고 있다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시장에서 가격적인 부분들 이런 부분들까지 총체적으로 봤을 때는 충분히 좀 메리트가 있는 그러한 자리들이 아닌가라고 보고 있고요. 특히 이제 그 부분을 좀 보셔야 될 게 이제 앞서도 이제 서두에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뭐 코오롱도 그렇고 하나도 그렇고 그룹사 위주로 많이 움직인단 말이죠. 네. 두산도 그랬고요. 동국도 어떻게 보면 동국 SNC와 같이 발맞춰서 움직일 수가 있을 것 같고 이제 추가로 동국제강이라는 회사도 있는데 사실 그건 철강 업체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 회사도 보면 동국제강이 동국산업에 원재료를 공급을 하고 동국산업이 그걸 만들어서 자동차 메이커들에 납품을 하고 거기에 더해서 동국 SNC를 통해서 윈드타워를 또 만들고 거기에 신한풍력 발전을 통해서 윈드타워를 이제 매출을 일으키는 거거든요. 네. 이런 식으로 지금 이어지고 있는 동국 그룹의 이제 흐름들이라면 최근 시장하고는 굉장히 맞는 그런 트렌드가 아닌가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그러한 관점에서 굉장히 메리트가 있는 종목이 되지 않나라고 보고 있고 네. 사실 지금 말씀드리는 와중에 조금 올라서 저 지금 봤는데 조금 부담스럽기는 하네요. 또 네, 오르니까. 네, 근데 네. 그래도 지금 보시게 되면 이 종목이 기술적으로 한번 말씀을 좀 드릴게요. 뭐 차트 제 화면을 좀 띄워주시면 지금 뭐 한 3,950원 정도 하네요. 14% 정도 올라 있는데 사실 그 3월 달에 이제 코로나 이때는 이제 빼고요. 지금 보시게 되면 그 이후에 올라오는 과정들 속에서 지금 거래가 계속 발생을 했잖아요. 네. 그리고 지금 한번 눌려주는 눌림목 구간이었단 말이죠. 최근 구간 자체가. 거기에 대해서 이제 다시 한번 볼린저 상단을 뚫는 과정들이 오늘 이제 진행이 되고 있어요. 2차 상승이 시작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날이 오늘이 되지 않을까라고 좀 보고 있고 상대적으로 제가 이제 그룹사 중에 비교를 했던 동국 SNC 같은 경우 주가를 보시게 되면 잠시만요. 지금 동국 SNC 같은 경우는 3월 달에는 사실 가격이 비슷했죠. 네. 예, 근데 얘는 지금 8,500원가 있단 말이죠. 네. 시총이 지금 동국 SNC가 동국 산업보다 2배 이상 높은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밸류 메리트는 오히려 지금 자리에서는 산업에 좀 있지 않나라는 네.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종국 산업에 대한 관심 목표가는 5,000원까지 일단 1차 목표가를 잡아주셨고요. 손절가는 3,000원 선 잡아주신 만큼 풍력이 대세다. 그 안에서 상대적으로 좀 덜 오른 좀 접근 가능한 동국 산업에 대한 종목 픽까지 확인해 봤습니다. 나이백처럼 잘 가기를 또 기대를 걸어보도록 할게요. 네, 오늘의 주주의 세계는 제이트렌드 투자연구소 박우신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